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책 얘기하기 전에 네네. 뉴스 하나 얘기해야겠어요. 오, 뉴스요. 예. 요즘 기승전 원자력 이런 말이 있다며요. 그래서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탈원전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줘요. 이게 이제 방상훈 씨 그 일가, 조선일보 방사장 일가의 이 성폭력 문제도 탈원전 때문이다. 왜? 없어요. 이유도 맥락도 없이. 산불 난 것도 탈원전 때문이다. 매사에 이런 식이니 사람들이 그렇게 풍자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보니까 실제로 저쪽에서는 한전의 예산이 삭감돼서 예. 산불이 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정말 생각이 있는 자들인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감을 느끼면은 놀리고 뭐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저들이 저렇게 나가다가 무슨 이 태약지를 부릴지 참. 웃음만 납니다, 진짜.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모셔다가 장중하게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던 곳 있죠. 예. 땅이 많이 비었다는데. 예, 거기가 살라고. 네, 장중하게 모셔다가 거기에 좋은 집 지어주고. 예. 거기서 사시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거기서 나쁜 짓 하건 말건 전혀 신경 안 쓸 테니까. 네. 아마 천국이지 않을까? 그렇죠. 예. 깨끗하고 주위에 다른 생명체도 없고 조용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들만 한 나라 만들어서 마을 만들어서 좌파도 없고 얼마나 네. 오순도순 잘 살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예. 제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너무 훌륭합니다, 교수님. 참 답답합니다. 예. 답답한 게 어제 오늘만 아니죠. 네. 오늘은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에드워드 윌슨은 사회생물학의 대가입니다. 예. 네, 1975년에 간행된 사회생물학이 이 분야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책인데요. 사회생물학은 동물과 인간, 특히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예. 대단히 흥미진진해요. 이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이 생물학을 혁명적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예. 예컨대 생물들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은 대단히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타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진화해 왔고 개들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짓밟고서 이겨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서로 이타적이고 협조적인 유전자들이 살아남아서 진화를 계속해 왔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들의 사회적 행위의 현상 그리고 바람직한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학문으로 개략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에드워드 윌슨은 개미에 관한 연구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개미. 예. 네, 우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로만 알고 있는데 윌슨이 쓴 개미라는 책도 이 방면의 고전으로 꼽힙니다. 예. 이 책 에드워드 윌슨의 생명의 편지는 과학자가 종교인들에게 붙이는 생명사랑의 편지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예. 실제로 어떤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서로 손잡고 우리 이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겁니다. 더 이상 꿈을 댈 여유가 없다는 거죠. 예. 인류와 자연, 그 창조물 모두가 환경적 재앙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아마겟돈에 내쳐지기 직전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더 이상 꿈을 댈 망설일 여유가 없다면서 이 종교와 과학이 함께 이 악계동물을 하고
이 생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지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하는 쓴 책입니다. 대단히 이 왕성하게 활동도 하는 그런 활동했던 그런 지성이었습니다. 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그리고 에드워드 윌슨이 다른 책에서도 강조하는 것인데 핵심은 생물 다양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포착된 자연이라는 것, 또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 대단히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미경으로도 포착되지 않는 수많은 그 생명들이 하나의 지구라는 생명체, 이 가이아라 그러죠? 이 가이아라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인간도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 중심의 그 사고를 계속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이 인간을 내칠 것이고 지구가 인간을 내칠 것이고 결국은 인간의 멸종으로 이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합니다. 여기 책을 펼치면 대자연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글이 있는데요. 대자연이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의 영향을 받고도 잔존하는 태초의 환경 중 그 일부와 그 속의 생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자연, 큰 자연은 우리의 도움 없이 홀로 존속할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자연은 인간의 도움 없이 저절로 존속할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 대자연의 균형을 깨는 게 인간이라는 이 기생충밖에 없다는 거죠. 이 관련된 부분 조금만 보겠습니다. 네네. 수천 가지 공해 물질이 줄어드는 극지방 눈과 머나먼 바닷속으로 끊임없이 유입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매년 지표면의 5%는 주로 농지개간이나 지력 증진을 위해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으로 인해 대기 중의 온실 기체가 지나치게 늘어나 지구 전체의 기후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인간화는 다른 많은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지에 살고 있는 몸무게가 10kg 이상인 동물로 구성된 거대 동물상의 대부분은 사냥 때문에 멸종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평원과 산림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솜씨 좋은 사냥꾼들에게 멸종된 거대 포유류와 조류의 웅장한 행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살아남은 것들 중 적지 않은 종들은 절멸 위기종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1만 2천년 전에 미국 평원에는 오늘날의 아프리카보다 더 많은 야생 생물이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수천 가지 공해 물질이 이 바다와 공기를 더럽히고 있고 그 결과 수많은 생물 종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정말 지구에 빌붙어 살고 있다라는 그 겸허한 자세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지구는 가차없이 인간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판단에 입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생물이 다양하다는 것, 그건 인간의 삶이 풍요롭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인간의 상상력이 풍요롭다는 것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균질화되는 것, 평균화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 닮아가는 것. 이거 그렇죠.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총화라는 미명 아래.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균질화하고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게 대단히 위태롭다는 것이죠. 에드워드 윌슨 선생은 정말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곤충들, 수많은 그 미생물들을 위해서 집단 소송 사건을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 변호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의 경우에도 어떤 터널이 있었죠. 터널을 뚫는 것을 반대하며 도룡뇽을 위한 그 소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에드워드 윌슨도 어떤 사라지는 미생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근데 이런 그 생물 종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서도 이건 아무런 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른바 예외주의자들입니다. 이 예외주의자란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속적인 쪽에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재능이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과학주의자들이죠. 어떤 생태적 위기가 닥쳐와도 인간들의 그 과학적 기술 또는 재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예. 또 한 부류는 종교적인 쪽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느님 또는 신이 지구의 업이나 기타 등등의 손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생명이 인간이라면은 그 인간은 예외적이고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인간은 신의 사랑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 예외주의자 그 목사의 설교가 인용되어 있는데요. 예. 잠깐 볼까요? 예. 사람들은 그 기술력으로 유례 없이 완벽하게 인간화된 환경, 즉 스스로 만든 낙원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등한 지능을 가진 종의 숙명적인 행로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미래 세대에는 약이 약장 박힌 화학물질, 즉 유전적으로 향상된 작물 수십 종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합성될 것입니다. 대기와 기후는 컴퓨터로 제어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통해 조절될 것입니다. 지금의 낡은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그랬듯이 우주 속을 계속 돌 것입니다. 지구는 단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주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귀한 정신은 항해하는 지구 우주선의 함교 위에 오를 것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읽고 버튼을 눌러 우리의 안전을 수호하면서. 이렇게 그 예외주의자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로 조절되는 거대한 이 함선과도 같은 지구에서 인간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낙원과도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허니 그러다 보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몇몇 생물들 사라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멸종이 때로는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진보를 가로막는 모든 종은 사라지게 놔둬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 신의 뜻이라는 거죠. 이 인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인데 왜 그걸 방해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진화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계가 인류 이익 증진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궁핍해지더라도 우리 종은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자원이 소진되면 우리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재능이 또 다른 것을 찾아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자들의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세력들이 한국의 이 개신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 안에 얼마나 큰 모순이 가로지르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경이로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 예. 그러니까 그만 말씀하신 대로 창조론에 입각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자들과 연대한다는 것, 예. 협조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바로 그런 지점들을 이 에드워드 윌슨이 읽어내는 거죠. 하면서 여기서 윌슨이 얘기하는 멋진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소소해 보이는 미미해 보이는 그 생명체를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는 정교하게 적응된 진화의 걸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진화의 걸작들과 함께 우리가 이 지구에서 생명을 영위하지 않으면은 그건 바로 인간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 조금 읽어볼까 이 부분? 예. 사람들은 대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생물들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우리를 위해 지구를 부양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지식에 폭넓게 공감할 것입니다. 각각의 생물은 그것이 탄생한 자연 환경 안의 생태적 지위에 정교하게 적응된 진화의 걸작입니다. 우리 주위에 살아남아 있는 종의 나이는 수십억 살입니다. 자연 선택의 도가니 안에서 각 세대가 검증한 종의 유전자는 무수한 탄생과 죽음을 통해 기록된 암호입니다. 그것을 경솔하게 말소하는 행위는 인간의 기억을 영원히 괴롭힐 비극입니다. 예. 마지막 문장. 예. 그것을 가볍게 말소하는 행위는 인간의 기억을 영원히 괴롭힐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화의 걸작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예. 인간을 예외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눈에 비친 것이지 하나하나의 그 DNA 유전자들은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온 걸작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 이 가이아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인간 중심적 사고에 입각해서 이 지구를 인간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핵발전소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그 자들 지지하고 그 자들 옹호하면서 자신의 그 세속적 욕망들을 채우는 게 아닌가. 뭐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 의심이 아니고 거의 뭐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특히 그 예주의를 강조하는 목사의 설교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에드워드 윌슨은 그들에게 반박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다른 많은 생물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예외주의자 설교에 맞서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조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창조물을 구원하라. 창조물을 구원하라. 예. 네. 그 모든 것을 구원하라. 이 목표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어떤 식으로 생겨났든 그것은 어느 한 종에게 제거되려고 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탓하며 지구 자연유산의 파괴를 정당화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의 특별한 지위에 득이양양에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우리는 긴 안목에서 세계를 변화시킬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모든 환상, 우리의 모든 유희, 모의실험, 서사시, 신화, 역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학은 생물권의 걸작 앞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생물 중 극히 일부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맹공격에서 살아남은 수백만 종 가운데 한 종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다른 생물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예주의자 설교에 맞서는 에드워드 윌슨의 설교입니다. 어제 그제 숲에게 길을 묵다라는 책을 통해서 잠깐 봤듯이 숲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타전하는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경고음으로, 때로는 그 하소연으로, 때로는 사랑의 속삭임으로 그런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일 때 그나마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한 번쯤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예. 더 이상 이 핵발전소니 뭐니 요따위 소리 좀 제발 그만하고 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가는 겸손한 자세를 이 에드워드 윌슨이 띄운 생명의 편지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제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언제쯤 이런 몰상식과의 그 소모전이 끝날까요? 참 무망합니다. 네. 질문을 던지시니까 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는데 네.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를 돌이켜보건대 지금 이 순간이 네. 결정적인 그 싸움의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19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시대와 전쟁, 분단의 시대에 기생해서 살아온 저세력들과 이 민주 세력들의 한판 싸움. 네. 지금 목전에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싸움에서 만약에 민주 시민 세력들이 이긴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의 앞날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멈칫거리거나 물러난다면은 또다시 그 루신이 말한 바 미친 개에게 물리고 만다면은 우리 한국은 풍요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 소리를 끊임없이 질러대야 하는 그런 국면으로 또다시 물러서지 않을까, 또다시 갇히지 않을까, 그런 끔찍한 불길한 상상도 네. 함께 떠오릅니다.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네. 최순실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민주진보 세력이 방심했다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각심이 네. 없다면은 네. 참 큰일 나겠어요, 진짜. 네. 지금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몇 번씩 강조합니다만은 그렇게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가까이 기득권 세력이 유지해온 저자들이 쉽게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절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호락호락, 그래, 좋아. 내가 졌으니까 물러나지. 그럴 자들이 아니에요. 네네네.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은 아차하는 사이에 추락하고 말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RN서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 31.8%에서 26.8%로 5%포인트 빠진 걸로 나왔습니다. 26.8%는 높아요. 너무 높아요. 예. 네, 너무 높습니다. 예, 이제 그런 4분의 1이나 지금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끊임없이 경제적 위기 분위기 조성하고 서로 이 불신과 증오들
확대 재생산하고 그 페이크 뉴스로 이간질들하고 그러다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저 세력들이 또 결집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일가견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 김 PD 말씀하신 대로 잠깐 방심하는 순간에 10년 전, 아니 40년 전, 50년 전, 아니 100년 전으로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는 것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